튜토리얼의 베이직 튜토리얼 베이직의 네 번째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튜토리얼은 러너블 체인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러너블 체인은 LMM과 텍스트로 대화를 하거나 또는 그 텍스트 메시지죠. 메시지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텍스트로 대화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에이전트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에이전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은 툴과 메모리인 것 같아요. 이, 이, 이 에이전트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작업했던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고, 현재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툴을 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SLMM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 툴 호출 능력이 떨어지거나 취약할 수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에이전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용 LMM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인터넷을 서치하는 태빌리 서치라는 그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툴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메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카피를 한다거나, 로컬 파일을 호출한다거나, 뭐 깃허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운받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랭그래프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랭그래프만의 어떤 구조가 있죠. 좀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예제가 되는 코드는 이렇게 있는데, 이 예제가 사실 이 튜토리얼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제에 대한 부분을 직접 코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제에서는 클라우드 3의 소넷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GPT를 쓰죠. 그래서 GPT를 쓰기 위해서 set env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env 쪽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태빌리 API를 추가했는데, 이 태빌리 서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태빌리 서치 리절트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이 태빌리 서치 리절트 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서치 쿼리 이거를 서치라고 한다면, 쿼리까지는 아니고요. 서치 쿼리를 두 개만 내고요. 이 서치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서치가 이 툴인데, 툴도 러너블이기 때문에 인보크를 호출할 수 있죠. 인보크로 뭐 오늘 환율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러면 뭐 리절트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검색된 오늘의 환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환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태블릿 서치와 같은 것이 툴입니다. 베이스 툴을 상속받고 있는데 이 베이스 툴과 비슷한 종류의 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빙 서치라든가 주로 서치가 많죠. 서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일을 카피한다거나 또는 뭐 덕덕고 서치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GitHub 액션이 있습니다. GitHub 액션이면 아마도 그 리모트에서 소스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배포하는 자동화 툴일 것 같은데요. 지메일 서치라든가 샌드 메시지, 샌드 메일 뭐 이런 것도 구성할 수가 있고, 굳이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베이스 툴은 그냥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을 정의하고 그 펑션에다 어노테이션을 달면은 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기를 툴로서 쓸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모델을 써야 되니까요. 모델은 챗 오픈 AI의 GPT-4를 쓰죠. 그리고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SQLite 메모리인데 이 SQLite에 세이버를 호출을 해서 이 세이버를 쓰는데 이 커넥션 스트링을 이렇게 메모리로 쓸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1에 SQLite라고 하면은 SQLite 파일로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SQLite 메모리를 파일 메모리를 하나 쓰고 그리고 나서는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create react agent라는 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랭그래프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랭그래프에 있는 create react agent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그 판단을 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 툴의 어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이스 툴이 서치가 한 개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체크 포인터로 메모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에이전트 1이라고 하네요. 에이전트 1이라고 주고 에이전트 1을 오늘의 환율은 이제 빼고 에이전트 1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네임은 저렇게 주는 게 아니네요. 에이전트 1을 프린트를 해보면 에이전트 1이 뭐 프레젤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레젤 노드가 그 구글에서 그래프 상태 기반의 데이터 처리 뭐 방법론이거나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 에이전트 1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1의 실체를 조금 알려면 이 컴파일드 그래프 얘가 결국 그려주려고 하는 게 컴파일드 그래프인데 그 컴파일드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1의 그래프 상태를 그려줘 하면은 얘가 아직 모르죠.
with 이렇게 하는데 그쵸? 네. 에이전트 1의 그래프에 그 드론 머메이드를 에이전트 1 png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SQLite가 현재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에이전트 1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랭그래프의 실체인데요. 스타트에서 이게 엔트리 포인트죠. 엔트리 포인트에서 우리 에이전트로 상태가 바뀌고 그 에이전트에서 그 툴을 호출을 해서 계속 툴을 계속 호출하다가 더 이상 호출할 툴이 없으면 엔드 상태로 빠져서 그 리턴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1에게 호출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에이전트 1에게 어떤 걸 보내냐면 에이전트 1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면 유저가 오늘의 환율을 알려줘. 뭐 1달러에 얼마 하지?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메시지스로 받아서 메시지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려보면 지금 에러가 나는데요. 예. 이 체크 포인터를 쓰기 때문에 컨피그를 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션 아이디 썼듯이. 그러면 얘는 컨피규러블을 쓰는데 그 전에 했던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엔 세션 아이디가 아니라 스레드 아이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보크를 할 때 어떤 스레드에 기반을 해서 어떤 스레드에 기반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를 스레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메시지가 서로 인보크 돼가지고 왔을 텐데 지금 예제에서처럼 한다면 그 인보크를 스트림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으로 보낸 거를 예제에서는 청크라고 했죠. 이렇게 청크로 프린트를 하고 있는데 청크로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오늘의 환율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툴 콜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툴을 써라는 거죠. 그 툴은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툴 메시지로 이 달러 환율과 원화 환율 간에 검색을 해봤더니 오늘 환율에 따르면 1달러가 약 1380원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서버에 환율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 GPT-4에게 보냈더니 GPT-4가 태블릿 서치를 네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블릿 서치 툴을 써가지고 오늘 쿼리를 날려라.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US 달러가 코리아 원 환율로 얼마나 되는지를 쿼리 서치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 태블릿 서치가 이 URL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URL 정보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크롤링해서 가져오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그 GPT한테 알려주면 GPT는 그 내용에 기반해서 오늘 환율은 1380원입니다라고 그 환율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이슨 정보, 그러니까 파이덴틱으로 모델을 설정해서 또 툴을 주면은 그렇게 해서 가져올 겁니다. 지금 보냈던 것을 우리가 이 메모리에 체크 포인트를 둬서 저장을 했는데 이 메모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가 툴을 통해서 살펴보면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SQL 마스터가 있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이놈이 아닌가 보네요. 네. 이거죠. 예. 그리고 SQLite 마스터에는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만 딸랑 있죠. 그리고 인덱스 컬럼, 인덱스, 시퀀스 인덱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원1이라는 스레드로 지금 최초의 스레드에 해당하는 게 텍스트가 질문이 있었겠죠. 질문을 날렸고 그 질문 날린 거에 대한 페어런트에 대한 응답이 왔고 그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한 개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총 10번의 트랜잭션이 있었나 보네요.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로컬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체크 포인트에 서버에 전송한 LMM의 그 GPT한테 전송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메시지는 기존에 했던 이전의 메시지에다가 그 내용을 덧붙여서 메시지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Runnable with Message History와 같이 동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게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에이전트 소스를 좀 들어가 보면요. 이게 랭그래프에 있는 소스인데 이 설명은 많지만 이 옆에 그 그림과 PNG 그림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스테이트를 모델로 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에이전트라는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툴노드를 툴스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엔트리 포인트를 에이전트로 주고요. 스타트에서 에이전트로 바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엣지를 그리는데 컨디셔널 엣지를 그려서 나는 에이전트에서부터 컨티뉴를 통해서 툴즈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엔드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상태를 정해주고 또 그리고 그 툴즈에서 에이전트로 가는 엣지를 그릴 수가 있고 툴즈가 실행이 되고 나면 다시 에이전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이전트에서 다시 엔드로 가면 끝나는 건데 이 대부분의 이런 내용은 이 에이전트가 LMM에게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오면은 그 답변 안에 툴 콜이 있으면 툴을 콜해 주는 거죠. 툴 콜이 한 번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해서 콜을 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에이전트는 툴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얻어와서 그거를 가지고 엔드로 보내게 됩니다. 툴은 한 개 이상일 수 있고 어느 툴을 호출할 건지도 다 LMM이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상태 그래프를 통해서 LMM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